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 어제 낮에는 새말귀 모임, 저녁에는 주말 정진,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자, 금방 우리가 멘트를 했는데, 말하고 듣는 이 자리. 그죠? 말하고 듣는 이 자리. 그 다음에 당장의 마음. 바로 지금 이 마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그 다음에 허공으로 써인 내. 그 다음에 또 이 자리.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의 주인. 이런 거는 이름만 다르지 그 한 자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청정심이라고도 하고 또 법신자리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부처자리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진여 그러니까 참 나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이런 모든 이름들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때 쓰임이 다른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작용이지요. 작용이라서 쓰임이 다르지 그 뜻은 항상 그 바탕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모습. 또 다른 말로 하면 법. 그렇죠. 법, 유의법. 예, 또 상대성. 이런 나툼. 그렇죠. 쓰미. 이런 묘용. 예.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많은 이름들이 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작용이다, 모습이다, 법이다, 막 이런 이름들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런 공한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뜻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딱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허공으로 쓰인 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허공으로 쓰인 나라는 것은 바로 진심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심, 부처자리, 또 절대성자리, 그만 우리가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그지요? 이 자리, 당처, 이름이 수없이 많아요. 진여. 그래서 허공으로 쓰인 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네. 부처로 쓰인 나. 절대평등성으로 쓰인 나. 이런 말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82쪽 봅시다. 지금 오늘 이 부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알고 보니 이놈이 절대성 자리인데 이놈에서 상대성인 이 육신을 놔두었거든. 이것만 안다면 몸뚱이에 왜 들어앉겠어요? 몸뚱이는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지금. 작용이다. 그래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헛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야. 어디 가서 내버려도 그만이라. 이거 어디 좀 잘못되면 그냥 내버리고 다른 몸 받으면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수억, 수천만 번이 아니라 수억 천만의 그 억천만 항아수 모래수와 같이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늘 지내왔어요. 모습이라는 것은 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닿으면 사라지는데 우리는 뭐만 내 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몸뚱이만 내 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자꾸 들어앉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우리 말 있죠? 착각은 자유라고. 근데 착각은 자유기는 한데 착각하면 괴로움이라 번뇌라 착각하면.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되밝히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보죠. 허공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 앞에 보면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이 나투었어. 그래, 절대성 자리의 나툼인 작용인 몸뚱이다. 이러면 몸뚱이가 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의 다음은 사라지니까 몸뚱이가 나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몸뚱이에 어디에 왜 들어앉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성 자리를 모르니까 자꾸 몸뚱이를 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는 수억 천만 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갔다 왔다 생멸이 계속 있어 왔지요. 그런데 절대성 자리는 허공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허공말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위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허공이 나왔거든요. 절대성 자리를 다른 말로 비유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비유가 뭐다? 허공이라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아. 그래서 경전에도 허공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허공과 같은 복덕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자리를 밝히면 금강경에도 있지요. 허공이 동쪽으로 가도 끝이 없고 남쪽으로도 끝이 없고 또 서쪽으로도 가도 끝이 없고 북쪽으로도 가도 끝이 없는 것이 허공이라. 가도 끝이 없는 것이. 그것이 그와 같은 허공자리의 나툼이 몸뚱이라요. 그러니까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거를 말씀을 하고 싶어서 허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허공자리는 한번 보자 말이죠. 허공은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 자체에는 어제 허공, 오늘 허공, 내일 허공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진정신 무슨 말이지? 어제, 오늘, 내일이 없다는 말은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일공 선배님, 시간이 끊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죠? 모습이 없다. 네, 모습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생사가 생긴다. 예, 생사가 생긴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제 허공 없고 어제, 오늘, 내일 허공이 없다는 것은 변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변할 것이 없다. 시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변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변할 것이 없다. 그런데 변할 것이 없는 거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우리는 맨날 변하는 속에만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지금 몰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뭐다? 변할 것이 없는 걸 되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할 것이 없다? 그래, 나 알아. 이거 아니에요. 변할 것이 없는 자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변하는 것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공부라요, 지금이요. 변하지 않는 자리는 본래 우리의 참 나예요.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런데 변하는 것은 그 참나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이에요. 작용이에요. 그래서 몸뚱이는 작용이에요. 작용이라서 여기에 들어앉을 수가 없어요. 왜?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변한다는 뜻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거사님, 권대용 거사님.
쉬지 않고 변한다는 것은 똑같은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로 하면은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그 지금 일하시는데로 하면은 어떤 비유를 하면은 거기가 그 이해가 쉽습니까? 계속 변한다는 뜻이요.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 시세. 또 요새 말하는 IT. 계속 쉬지 않고 변하지요. 자꾸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계속 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28승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모릅니다. 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그거 봤죠? 꼽히는 거. 그게 고속 촬영이지요. 우리 눈은 애니메이션 하면은 이렇게 딱 움직일 때 25장이 한 컷이죠. 근데 고속 촬영을 하면은 몇 컷이 한 장이 됩니까? 한 컷이 됩니까? 몇 장이? 고속 촬영을 하면. 우리 핸드폰에 파노라마라는 그게 있대. 동영상에 보면 파노라마. 그거 탁 열리면 막 탁 찍혀버리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그거 찍어서 화면을 한번 보면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한꺼번에 휙 돌리면 아마 이런 동작이 나올걸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 잘 못 잡지 않습니까? 파리는 우리가 만약에 한 컷에 25장이면 파리는 한 10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손이 오면 얘는 벌써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25장을 그렇게 느리게 보는 거죠. 25단계를 보니까. 근데 걔는 10단계면.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다고 하네요. 애기들은 나이가 든 사람보다 훨씬 많이 본다고 합니다. 훨씬 많이. 그래서 시간이 늦게 간다고 합니다. 똑같이 봐도 애기들이 훨씬 동시에 많이 본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적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적게 보니까 세월이 빨리 가고 얘는 많이 보니까 세월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60에는 60km, 70에는 70km, 80에는 80km 속도로 간다. 10살 때는 10km 가는 것이 과학적인 이론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60km를 가는 사람하고 10km에 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60km 가는 사람은 별로 못 봐요. 간다고 바빠서. 근데 똑같은 거리를 10km로 딱 가면은 볼 거 다 보고 가죠. 슬로우 비디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걔는 슬로우 비디오잖아. 10컷에 한 동작을 보는 거지. 우리는 25컷에 한 동작을 보는 거지.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공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수가.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이거하고 대입을 해서 어떤 건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허공 자체는 어제 허공, 오늘 허공, 내일 허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허공 중에 구름이 끼고 해가 뜨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변화지 허공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허공이 변하는 건 아니죠. 구름이 끼어도 그 허공, 비가 올 때도 그 허공, 날이 밝아도 그 허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볼 때 허공은 안 보지요. 비가 오네, 날이 춥네, 햇빛이 비치네, 해가 흐리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것의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해가 비치고 하는 그 바탕,
그 배경은 안 보지요. 안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하는 이것만 보지 그것의 그 배경, 바탕 그건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으로 말하면 영상만 보지 그 스크린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스크린은 안 봐요. 요 스크린에 해당하는 것이 허공이고 그 앞에 영상에 해당하는 것이 구름이다, 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허공이 어제 허공, 오늘 허공, 내일 허공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허공이 어제 허공이고 어제의 허공이 천년 전 허공이고 천년 전 허공이 만년 후 허공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가죠? 선생님은 이랬어요. 납득이 가죠? 아니요. 우리 납득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 어제 오늘 내일이 없어.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천년 전 허공이 오늘 허공이고 오늘 허공이 만년 후 허공이고 만년 후 허공이 천년 전 허공이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계속 흐르죠. 우리의 사고에는 왜? 지금 내 몸뚱이라는 현재 기준이 있어요. 과거 갔다가 현재 갔다가 미래 갔다가 막 이래 지금 생각이 지금 말을 하면 그러니까 어제 천년 전 허공이 만년 후 허공하고 같을 수 있어? 금방 몸뚱이에 들어가죠. 금방 몸뚱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허공을 잊어버려서 그 사이에 우리 말하는 사이에 허공을 놓쳐버렸다고. 허공을 놓쳐버리고 몸뚱이 내에서 나의 기준에서 천년 전, 만년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권대현 씨,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뭐 우선 이해는 해야죠. 사실은 오늘의 허공이 어제 허공이고 어제의 허공이 천년 전 허공이고 천년 전 허공이 만년 후 허공이거든. 여기에 뭐 하는 소식이다? 한 소식 하는 대목이다. 이게 여기서 하면 머리가 휙 돌아야 돼요. 휙 돌아야 된다고. 왜? 진짜 나는 시간이 끊어진 자리거든. 진짜 나는 시간이 끊어진 자리거든. 그런데 나 이렇게 하면 어디에 들러붙어요? 몸뚱이에 딱 들러붙어. 몸뚱이에 딱 들러붙으면 권대현 씨 뭐가 흘러요? 시간이 흘러버려요.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 배경, 바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흐르는 시간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흐르는 시간의 바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 시간이 흐르고 있는 요 것의 바탕, 배경 자리를 우리는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말을 빌려다가 허공이라는 건 본래 빙그레서 허공이 있을 수 없어요. 실체가 있을 수 없어요. 허공이라는 말을 빌려다가 지금 방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설법은 뭐다? 방편이다. 방편이다. 그래서 그 방편을 통해서 그 본래의 뜻에 개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법을 들으면 그 말마디에 들어앉아 버려요. 그래 금강경에 뭐라고 했어요? 조언도 건너면 뗏목을 버리라고 그랬거든. 부처님이 내 말도 뗏목과 같으니까 버리라고. 언덕을 건너면 버리라고. 근데 안 버리지요. 사람들이 안 버려요. 모습 공식도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려는데 그 뜻을 알면
그거 계속 되낼 필요가 없지요. 그 뜻을 알면 모습공식도 버리는 거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잡고, 이 방편이 없으면 할 도리가 없으니까 수단 방편을 잡고 그 뜻을 알라. 알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버리게 되는 거죠. 저 언덕을 건너갔는데도 불구하고 뗏목 계속 지고 가면 되겠냐고요. 아, 건너갔으면 버려야지,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이 허공이라는 말은 뗏목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요 뗏목이 허공인데, 허공은 뭐가 없다? 시간이 끊어진 자리다. 지금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시간이 끊어진 자리다. 모든 시간이 흐르고 있는 변하는 모습의 뭐다? 바탕이다. 배경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햇빛이 비치고 하늘이 개어도 허공은 변함이 없지요. 비 올 때는 비 오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꾸 변해. 자체성이 없으니까 자꾸 변해. 자꾸 변하는데 그 바탕인 허공은 뭐가 없다? 시간이 끊어졌고 모습이 없으니까 무상이거든요.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할 것이 있는 것과 변할 것이 없는 것을 처음 공부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할 것이 없는 것이 진짜, 변하는 것은 가짜.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서 절대로 가짜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부의 첫 단계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거. 그런데 우리는 맨날 가짜에 들어앉아서 공부를 자꾸 짓거든.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정말 동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서쪽으로 가는 거지. 나는 요 가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의 바탕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권대윤 씨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 전 허공이 만년 후 허공이거든. 천년이다. 허공에는 천년이다, 만년이다, 지금이다. 이런 말이 안 붙어. 다른 말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붙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허공에 어떠한 모습이 있다면, 허공 자체가 어떤 모습이 있다면 어제가 다르고 내일도 다르다. 어떤 모습을 갖춘 허공이라면 그 모습이 변해가니 같은 허공이 될 수 없습니다. 허공이다 라고 어떤 그 모습을, 허공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모습의 속성은 뭐예요?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모습이 다르고 내일 모습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허공 이렇게 하면 허공을 모습으로 자꾸 만들죠. 모습으로 만듭니다. 모습의 바탕으로서의 허공으로 생각을 안 하고 허공이라는 모습을 자꾸 걷어잡습니다. 허공이라고 자꾸만 걷어잡는 바람에 허공이라는 절대성 자리가 그냥 상대성이 돼버려요. 이게 뭐라고 하냐? 중생지견이라고 해요. 중생이 그냥 중생이 아니고 절대성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변할 것이 없는, 모습이 없는 자리를 자꾸 모습이 있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부처는 모습이 있음이 본래 헛것이라서 바탕의 굴림사라는 걸 아는 겁니다.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굴리는 것이 부처예요. 부처하고 중생은 고점이 딱 다릅니다. 그런데 부처도 중생도 바탕 자리는 하나지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름뿐인 중생, 이름뿐인 부처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렵지요. 요 허공에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이 허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다를래야 다를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허공이 바로 천년 전 허공이고, 천년 전 허공이 바로 지금 허공이고, 바로 지금 허공이 바로 억년 뒤의 허공이지. 예, 그렇습니다. 허공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다. 변할 수가 없다. 차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본바탕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든요. 권대현 목사님 그렇죠?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니까 몸뚱이는 뭐가 붙어? 시간이 붙어. 그러니까 자꾸 났다 죽었다 온다 간다 이런 말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다? 모습이랍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대현 씨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몸뚱이가 자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계속 파고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막 하면서 지지고 뻗고 난리가 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지혜가 나요. 자꾸 지혜가 납니다. 아유, 그게 뭔 공부가 되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초등학생들도 할 끼고 애기들도 시키고 할 끼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아무나 다. 제가 저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거를 하라고 했더니 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공부가 돼 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공부가 됩니다. 몸뚱이 변하는 거 아십니까? 몸뚱이 변하는 거 진짜 몰라요? 엄마 뱃속에 날 때 이런 모양으로 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알아요. 지금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시죠? 조금 지나면 컨디션도 계속 변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변한다. 말하는 거 변하는 겁니다. 이것도 변하는 거. 예. 그런데 이게 변하는 거 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변한다 이러면은 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꼭 우회해야 되나? 진정심아.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하는 거 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맞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한다. 몸뚱이가 변한다. 나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는 말고 자세히 봐. 자세히 봐.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일시명이 자꾸 하라고 하네. 근데 나 변하는 거 아는데 몸뚱이 변하는 거 아는데 뭐 그게 공부가 된다고 자꾸 나보고 그걸 하래. 그 유치원생도 다 아는 것을. 그래서 딱 안다는 생각이 나지요. 그러면은 각성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다는 생각은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다는 생각도 변한다. 당연하죠. 안다는 생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일각거사님은 지금 모른다에 억수로 매여 있는 사람이라 이 공부 진짜 모르겠다. 매여 있다. 지금 모른다에 매여 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마디가 끊어진 자리인데 모른다에 매여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연과 조건을 모른다에 매여 있다. 변하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다. 모른다를 자꾸 의도를 가지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모른다를 어떻게 놔야 되는 거지. 모른다에다가 자꾸만 내 자료를 얹혀가지고 거기다 색칠하지 말고 모른다 이러면 모른다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놓는 거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 안다, 모른다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놓이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른다를 딱 붙잡고 안 놓는데 어떻게 하냐, 이 도리를. 너무 알고 싶어서 모른다. 당연하지. 알고 싶어서 모른다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모른다를 자꾸 하면 내가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 지금은 모른다라는 것이 수면 위에 있어서 알고 싶다는 것이 수면 밑에 있어서 여기 안 떠올라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하면 모른다를 놓으면 안다가 떠올라. 알고 싶다는 게 떠올라. 아, 내가 자꾸 알고 싶어서 이 자꾸 모른다 하는 것이 겉으로 나왔구나. 사람들이 말입니다. 되게 불안하거나 잘하고 싶거나 막 이렇게 하면, 예? 예, 마이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어. 잠깐만요. 이제 괜찮아요? 됐는데. 예. 잘 들리. 예. 이게 화가 있고 여기 불안하고 여기 또 불안하고 또 뭐가 있냐? 애착. 예? 잠시. 애착도 있고 또 공포. 예? 공포, 예. 이런 거, 이런 심리적인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보면 이것이 겉에 나타난 거잖아요. 겉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겉에 포장이 돼서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요것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엉뚱한 게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나가 어떻게? 잘 되고 싶다. 잘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여기. 그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계속 매여 있지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내려놔. 또 생기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그냥 내려놔. 거기다가 제발 좀 내 자료 좀 갖다 붙이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내려놓으면 얘 불안이 왜 불안이 일어났는가를 나에게 설명을 해줘. 이 불안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나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어떻게 불안하면은 딱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하면 안 되는데 불안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자꾸만 조작을 하지요.
그럼 이 불안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왜? 이 불안이라는 것의 그 근본 이유가 드러나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꾸 싹을 잘라버리니까.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자꾸 싹을 자르니까. 그런데 불안이다 하면 이 불안이 왜 일어났는가를 그 뿌리로 가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모습 공식을 하면 이런 것들이 돼요. 이런 것들이 된다고. 참 신기한 일이죠. 왜냐면 다 모습이잖아요.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애착,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포. 옛날에 제가 이게 좀 우리 애들이 7살 땐가? 7살 땐가 보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많이 그때 한번 되게 아픈 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이제 그 병원에 그날 혼자 병원에 이제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서울대병원을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어.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 수술은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무엇이 제일 안타까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내가 지금 죽는다면.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었어요. 우리 애를 내가 25세 애를 낳았으니까 32살 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거사님보다 더 어렸지? 예, 10살 어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딱 나오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지? 이렇게 하니까 애기 둘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엄마니까. 애들이 이렇게 어린데 얘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 팔자가 엄마가 둘이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때 꼭 내가 키운다고 또 잘 되란 뭐지 세상에 어딨어. 이러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남편이야 제가 알아서 잘 살겠지. 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세장가 가면 될 것이고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것마다 가만히 그거를 생각을 자꾸 질문을 해봤죠. 내가 지금 현재 죽으면 무엇이 가장 안타까울까? 그래서 아까 나중에 참 공부 좀 더 하고 갔으면 좋았을 걸. 아직 읽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딱 그러니까 원래 나는 허공으로 서 있는데 몸 바꿔서 하면 되지. 이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쑥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래 왔는데 집에 와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탁 지났는데 우리 도반하고 연결이 딱 된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약팀 선생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것도 희한하게 딱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 그 선생님한테 그걸 맞고 제가 완전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무슨 문제가 이렇게 당하면은 질문을 해봐요. 질문을 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그렇지? 이렇게 질문을 딱 제일 내가 아킬레스건 그걸 질문을 해봐. 질문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짜달실이 붙잡고 할 것도 없더라고 사실. 그렇더라니까요. 세상이 내 없을 때도 세상이 잘 돌아갔고 내 죽고 나서도 내 세상에 있을 때도 세상이 잘 돌아가고 내 몸뚱이 없어져도 세상 잘 돌아가겠죠. 내 없었다고 내 없어진다고 하늘이 천지개벽하는 거 아니죠. 몰라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은 좀 많이
영향이 있을지 모르나 내 같은 사람은 민초인데 잡초 같은 사람인데 뭐 잡초 하나 뭐 뽑혔다고 해서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런 것이 딱 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되게 내가 좀 불안해. 내가 왜 불안하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불안한 거를 불안하지 않으려고 계속 거기다가 뭐를 한다? 자꾸 색칠을 한다. 불안하지 않으려고. 내가 왜 불안하지? 왜 불안한가? 이렇게. 그래서 불안을 자세히 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잖아요. 이 공부 무서운 공부입니다. 이 공부 진짜 무서운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존재의 바닥을 파헤치는 공부예요. 가지를 흔드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 바꾸는 공부가 쉽습니까? 사람 바꾸는 공부 없습니다. 마음 공부 외에는. 그래서 되게 불안하마. 이 불안이 어떻게 생겼지? 안 가고 이제 또 정신적으로 되게 이제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 또는 이게 뭐 대사의 이상으로 또 불안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병원에 가서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되지요. 끄면서 치료를 해야 되지요. 그걸 억지로 막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보면 요것의 수면 아래에 있는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모습 공식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하면.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이 허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다를래야 다를 것이 없어. 이 말이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일각거사님. 네. 여기서 한 소식을 해야 되는 거야. 머리가 띵 해야 된다고. 머리가 한번 휙 바뀌어야 된다고. 본래 나의 혼바탕 자리 허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몸뚱이는 아무리 변해도 나는 항상 여여한 자리라. 내가 화를 내도 여여한 자리는 그대로 있고 불안해도 그대로 있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도 여여한 자리는 그대로 있어. 그거는 뭐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안다, 모른다, 잘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 바탕과 모습에 대한 이게 말하자면 이론적인 이치가 장착이 돼야 돼. 이게 공부를 하려면.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범벅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범벅을. 그러면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거사님이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이런 뭐예요? 모른다는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허공은 모른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를 먼저 딱 내가 이치를 먼저 파악이 돼야 돼.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지 않냐고요.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는 전부 뭐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고 우리가 이제 벌써 2, 3년 공부를 하면 벌써 탁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다를래야 다를 것이 없어.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고.
그 뜻을 자꾸만 알아가야지. 뜻을, 말마디를 알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하고 헛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것은 뭐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같다는 의미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나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정없이 뭐 한다? 은장도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정없이 쳐낼 때 그 다음에 작용으로서 드러나게 되지. 처음에 사정없이 쳐내지 않으면은 작용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이 대목, 허공법문, 이 대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이제 해서 쭉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허공이 바로 천년전 허공이고, 천년전 허공이 바로 지금 허공이고, 지금 허공이 바로 억년 뒤의 허공이지. 나는 영원한 불생불멸한 자리다. 진짜 나는. 그래서 존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내라는 것은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존귀한 자리다. 그것이 마음에 탁 들어와야 돼. 거기에서 공부를 자꾸 해야지. 공부가 제 갈 길을 가서 쫙 힘이 붙는 거지. 계속 그냥 헤매면 안 되죠. 계속 헤매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각성거사님. 그거를 딱 믿으라고요. 딱 믿으라고요. 딱 믿고 시작을 하라고요. 믿는데 돈 듭니까? 노력 듭니까? 노력은 드나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모습이 변하는 걸 알아야 돼요. 몸뚱이가 변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변하는 거 알지요? 알지요? 그러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겠네요? 몸뚱이 변하는 거 알아. 근데 몸뚱이는 내야.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해요. 쉬지 않고 변해서 그 몸뚱이를 어떤 시점에 있는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몸뚱이를 나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몸뚱이가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고요. 이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이 점이 납득이 안 가. 정말 납득 불가라. 변하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내 몸뚱이 변하는 거 알겠나요? 알겠나요? 권대영 거사님. 참 중요한 법문입니다. 지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허공법문 여기에서 정말로 한 소식을 하는 단계예요. 정말 변한다라는 게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즘은 말로만 해도 이거 다 납득합니다. 참 그렇다, 허공하면 그렇다라고 납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성품자리가 참말로 있는가? 하고 쳐다보니 없다. 없어. 없다고 보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을 듣는 것이 있어.
근데 이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을 듣고 귀라는 기관을 말을 통해서 듣는다. 이것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사실이 먼저 장착이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이렇게 딱 하면은 어째요? 그래, 몸뚱이 변해, 알겠어 가다가 무정물인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이 따로 있고 듣는 놈이 따로 있다면 멘붕 돼버려요. 건네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이 보는 거지요. 그렇죠. 눈이 보는 거죠. 그런데 눈은 무정물이라서 못 봐. 비치기는 해도. 그래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 이러면 멘붕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어디서? 또 다른 내가 나오네요. 또 다른 내가 나오죠. 또 다른 내를 만들죠. 왜? 기존에 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내를 만드는 거죠. 이 내가 아니라니까 얘는 물러가고 또 다른 내가 있어. 그 다른 내에 내가 또 달라붙는 거지. 내 생각이. 허공이라는 내에 내가 달라붙어. 그래서 이름만 바꿔. 몸뚱이 내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로. 이름만 살짝 바꿔.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도 나한테 오면 몸뚱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요즘이 좀 어렵죠. 요즘이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